스컬트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실제보다 많이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안심하고 받으셔도 좋은 시술입니다.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스컬트라는 효과가 없고 위험해요. 부작용 때문에 성형외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유가종인데 그 유가종이 한번 생기면 너무 무섭고 해결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겁을 주는 것이고, 스컬트라 유가종은 빈도가 낮고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이라든지 주사 이런 것들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처음부터 수술을 하면은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스컬트라를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놓게 되면은, 또는 너무 여러 번 4, 5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위의 콜라겐 밀도는 일반 정상적인 피부의 콜라겐 밀도보다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질기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결절이라든지 유가종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콜라겐이 많이 생성된 지역일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관상 문제가 그거는데 결절이다, 덩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결절은 그렇게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조금 질기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콜라겐이 많이 생성된 부위여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비정상적인 결절이나 유가종은 아닙니다. 결절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스컬트라가 위험하고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사분들께 그러면은 스컬트라를 얼마나 시술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컬트라를 정말 본인이 시술을 하다가 저희 하면 안 되는 시술이다 이렇게 느끼고 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컬트라를 본인이 직접 맞아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스컬트라를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맞아보고 효과가 좋고, 가족들한테 사용했을 때 또 효과가 좋고, 그래서 점점 사용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또 위술을 말릴 정도로 위험한 시술이라면은 식약청이나 FDA에다가 항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스컬트라가 그렇게 안 좋은 시술이라면은 지금 그거를 몇천 바이알 이상 사용을 한 많은 한국에 있는 의사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부도덕한 의사입니까? 수술의 같은 논리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매우 무섭다. 돌이키기가 힘들다. 성형 실패 사례가 매우 많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보면은 성형수술에 실패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성형수술을 권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 주변에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성형수술은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성형수술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권합니다. 코필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저는 그냥 수술을 하시라고 권하거든요. 스컬트라는 안전합니다. 여러 미용 시술 중에서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욕을 먹는다거나 부작용이 너무 많고 심해서 저 사람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결절 발생률이 일반 필러보다는 높지만은 대신에 일반 필러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이물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절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8%였는데요. 요즘에는 시술법 또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00명 중 같은 경우는 100명 중 한 2~3명 정도? 그리고 조금 뭉친 것 같으면 얼른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결절인지 아닌지부터 판별을 해주고, 결절 초기 단계라면은 LDM 초음파로 이렇게 뭉개줘서 풀어주면 금방 없어집니다. 화종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같은 항생제 처방, 그 다음에 고주파, 경우에 따라서는 LDM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국소 주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가종 발생률은 0.4에서 1%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도 있는데요. 이 유가종이 스컬트라에서 생길 경우 대부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8,000바이알 이상 사용을 했는데요. 숫자로 치면은 몇천 명이겠죠. 그동안 제가 직접 본
유가종의 케이스는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3분 모두 그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약물 투여, 뭐 고주파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됐거든요. LDM 같은 거를 해서 사이즈를 많이 줄이고요. 그렇게 막 무서운 유가종은 없었습니다. 유가종이 심해지기 전에 보통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심해질 일이 없습니다. 스컬트라를 맞았는데 뭐 1, 2년 지난 후에 갑자기 거기가 땡땡 붓고 딱딱해졌다. 근데 그거를 시술한 병원에 안 가고 바로 성형외과로 가서 이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수술로 유가종을 제거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100%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스컬트라의 만족도 조사를 한 논문을 보면 만족도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분명히 볼륨 효과가 있고요. 얼만큼 써야 되는 만큼 꺼졌는데 얼만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용량 결정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분은 한 병에 한 바이알씩 해야 된다 또는 2바이알씩 해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딱 쓰거든요. 그리고 한 부위당 뭐 몇 cc씩 몇 번 이렇게 넣어야지 되겠다라는 계산이 섭니다. 볼륨 효과가 분명히 있고 피부에 탄력을 주기도 하고요. 스컬트라가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를 드리고요. 문의서에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효과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컬트라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면은 FDA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 대유행을 했던 PPC 주사 저희도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FDA 승인이 나질 않았거든요. 또 스컬트라는 볼륨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와 또 너무 많이 살이 차오를 위험성이 있어서 얼굴이 너무 빵빵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 아닌가요? 스컬트라는 볼륨 효과가 있고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빵빵해질 수는 있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볼륨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또 너무 살이 많이 차오를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죠. 이거는 스컬트라의 볼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3D 카메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스컬트라가 어떤 의사한테는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면은 스컬트라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익도 적고 그 다음에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일단 수술에 비해서 직관적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스컬트라는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2010년도 말에 KFDA 승인이 났고 그때 몇 군데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저희 병원도 다행히 그 몇 군데 병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키닥터 분들 중에는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분들 중에는 지금도 잘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제 얼굴을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뭐 바늘로 주입하다가 실명사고도 있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도 유가종 발생 가능성이 있고 뭐 염증, 그다음에 부종, 끊임없는 부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도 자주 시술하게 되면은 뭐 6개월 간격으로 뭐 5회, 6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유착이 생겨서 떡진다고 하죠. 이거는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잦은 시술은 유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이기 때문에 더 안 좋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일반 필러 결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스컬트라의 결절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분들도 보면 이런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컬트라를 배울 때 보통 10cc 믹스법으로 저희가 배웠거든요. 예전에 초창기에 2002년도에 이 약이 개발됐으니까 처음에는 뭐 3cc 믹스법 또는 5cc 믹스법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농축이 됐기 때문에 결절이 잘 생겼죠. 결절이라기보다 그냥 콜라겐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술을 하지 않죠. 10cc 믹스법이 공인된 방법이고 보통 얼굴에는 10cc 믹스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위당 1cc 이상 이렇게 많이 놓지 않고 만약에 뭐 여기 전체에 뭐 2cc를 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층으로 해서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뭉치는 일이 생기기가 힘들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모두 저희 친척들입니다. 저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안심하고 놓을 수 있는 좋은 시술입니다. 제 얼굴이 스컬트라를 그동안 자주 맞아서 망가졌습니까? 제 얼굴이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컬트라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시술입니다. 이상입니다.